예, 반갑습니다. 김행식입니다. 오늘은 기후위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는 제가 이제 그레타 툰베리하고 나오미 자이프트, 그 다음에 세븐 스즈키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대표 사례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23년도부터 유럽에서는 탄소 국경세를 도입을 할 생각입니다. 이미 이제 거의 확정이 났고요. 어떤 것부터 이제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결정은 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국내 산업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우리가 물어야 되는 예상 금액을 보자면은 철강, 석유화학이 가장 많은데 이게 1억 4천 1억 4천 달러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석유화학이 9,400달러 정도. 그렇게 했을 때 총 한 2억 5천 달러 정도가 내년에 우리가 물어야 될 걸로 예상은 됩니다. 그 다음에 2030년도가 되면은 한 6억 2천만 달러 정도를 우리가 물어야 될 거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뭐 한국뿐만이 아니고 여러 나라에서 이제 외교전을 펼치고 있는데 결론은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도 그 25년도부터 탄소 국경세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을 하자.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자율적인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약간의 압력을 가하다 보니까 약간 강제성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다음 이제 블랙락은 이제 대규모 투자 기관인데 이제 이런 투자 기관들도 ESG가 중요하다. 환경이나 사회나 지배 구조가 탄탄한 데가 오히려 지속 가능성을 가진다. 라고 이제 노티스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제가 어제 12세 소녀의 세븐스즈키의 그 92년도 리우의 유엔 환경 정상회담을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때가 나왔던 얘기가 환경적이고 건전한 그리고 지속이 가능한 그렇게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었고 의제 21이라는 실천 프로그램도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븐 서적기가 지금 이제 3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래도 자기가 6분 스피치를 하면서 나름 효과가 있었다고 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의제 21이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이 생태적인 지속 가능, 사회적인 지속 가능, 그 다음 경제적인 지속 가능, 아마 이것이 ESG의 밑바탕이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폐기물 처리 시설 같은 것들이 흑인이나 소수민족, 뭐 저소득층이 있는 지역에 주로 설치가 됩니다. 뭐 우리나라도 뭐 어떻게 보면 좀 차이가 없을 수 있는데 서울보다는 지방 쪽에 이제 뭐 석탄 화력이나 뭐 원전이 몰려 있으니까요. 조금 뭐 케이스는 다르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사회 경제적 약자에 초점을 맞춘 이런 환경 정의가 1970년도부터 미국에서 20년 동안 엄청난 시위와 투쟁을 해가지고 90년도에 드디어 이제 미국이 환경청 내에 환경정의국이라는 것을 신설을 하게 됩니다. 그 목적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공정하고 민주적이어야 된다 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탈석탄에 대한 선언들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CO2를 줄이기 위한 것들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재미난 사실은 재미나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좀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사항은 뭐냐면은 CO2 배출량의 상위 10개국이 차지하는 게 뭐 한 68%, 거의 70% 가까이 되고요. 나머지 한 200여 개국 되는 데가 실질적으로 한 30%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뭐 흔히 알고 계시는 뭐 방글라데시나 네팔 뭐 이런 데가 이제 사실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게 되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불공정하고 불평등하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기타 뭐 이렇게 제로 에너지 빌딩이니 그 다음 이제 친환경 차니 뭐 그린 수소니 뭐 스마트 그리드라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언급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기후 위기를 대응을 해보자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표 사례로 제가 두 개, 뭐 2개국을 예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가 기후와 보건 법안을 제출한 게 이제 프랑스가 있습니다. 헌법 1조에 이제 그런 거를 넣었는데 이게 5월 4일 날 이제 하원을 통과를 했는데 아마 상원을 이번 달인데 통과하기가 어려울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뭐 신문을 찾아봤는데 못 찾겠던데 하여튼 뭐 지금 뭐 곧 7월 안으로는 결정이 날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하원을 통과한 그 헌법 제1조에 무슨 조항을 넣었냐면은 국가는 생물에 대한 다양성과 환경 보존을 보장을 하고 기후 변화에 맞서서 싸운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상원에서는 국가는 생물에 대한 다양성뿐만 아니라 환경을 보존하고 2004년 환경 헌장이 규정하는 조건 아래 기후 변화에 대응을 한다. 라는 걸로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경 보존을 보장한다는 보장이란 단어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적 구속력이 없어진 그런 케이스입니다. 뭐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파리 협약하고 좀 비슷한 케이스인데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뭐 기후 환경에 관련된 법도 약간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냐 라는 좀 걱정은 됩니다. 그 다음 사례가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뭐 공립학교 주 1회 뭐 의료와 육류를 금지를 하고 그 다음 2.5시간 이상 되는 거는 비행기를 타지 말고 철도를 타라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 이제 옷마다 에코 스코어를 표시를 해라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친환경 자동차나 전기 자전거 이러한 보조금을 확대를 해라. 그 다음에 뭐 임대주택에 대한 에너지 효율 등급도 28년부터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자 라는 겁니다. 그 다음 독일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독일은 기후변화 대응법 수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보다는 10% 상향된 그렇게 해서 뭐 2030년도까지는 65% 저감 40년도는 88% 뭐 45년도는 100% 그래서 각 건물마다 탄소세를 적용을 하겠다. 그래서 확정은 아니지만 지금 봐서는 임차와 임대인의 탄소세가 이제 계속 상승을 할 거니까 뭐 절반 정도 나누는 걸로 그렇게 지금 세부 규칙이 아마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에서는 1km당
g 이하 차만 다리게 하자. 그 다음에 2030년도부터는 내연기관차를 판매를 금지를 한다.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한 25년도부터는 생산이 중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에너지 탄소세가 이제 사실 이제 굉장히 이제 과중하게 물리다 보면은 저소득층 서민들에 대해서 전기료나 이런 제품에 대한 것들에 대한 생활 가중이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제 에너지 탄소세로 전력 비용을 좀 충당을 해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사회적인 형평성을 고려해서 과다하게 약간은 탄소세를 세수를 긋고 거기서 나온 것을 시민들에게 다시 기후 보조금으로 환원하는 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결국 많이 사용하는 사람, 부자한테는 많은 탄소세를 걷어서 거기에서 나온 금액을 시민에게 돌려준다 라는 게 기본적인 사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한 얘기를 제가 쭉 종합해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뭐 국경세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도 이미 이제 기반이 제조업에서 이제 서비스업 쪽으로 좀 넘어가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들은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경쟁력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한국이나 이런 데서 들어오는데 탄소 국경세, 그러니까 관세 같은 거죠. 이런 걸 물려서 자기네들의 경쟁력을 좀 강화시키려는 그런 측면도 사실은 없잖아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환경이나 기후위기에 있어서 가진 자들의 시각,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만의 리그가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뭐 이거는 제 생각이지만 그래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보면은 굉장히 공정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불공정이 이미 안에 베이스에 깔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한 얘기는 어느 정도의 자료들을 근거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이 시간이 가능하시다면은 검증하고 확인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우리나라의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